안녕하십니까, 천안 김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 물건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라는 매물입니다. 113동에 10층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감정가 3억 2,900만원에 오는 4월 5일 첫 입찰을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이제 유찰이 될 것 같고요. 보통 5주 뒤에 다시 매각 기일이 잡히니까 아마도 5월 한 중순, 초중순쯤에 다음 달이죠. 이제 2회차 입찰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회차 입찰 때는 30%가 저감된 2억 3,030만원에 최저가로 시작해서 경매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먼저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37평형이고요. 우리가 분양 면적이라고 하죠. 실평수는 25.7평 정도 됩니다. 84.98제곱미터 25.7평이고요. 공용 면적이랑 합쳐서 총 분양 평수는 37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3억 2,900만원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이번 신건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최저금액이 3억 2,900만원, 감정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 3억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구금액, 채권자가 신청한 총 청구금액이죠. 1억 5,278만원 정도 되고요. 등기부상에 이제 올라가 있는 압류가 잡혀 있는 총 여러 가지 압류, 가압류, 근저당 다 합친 금액이 7억 9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금액은 경매가 개시된 2021년 작년 10월 5일 기준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당연히 이 감정평가 금액은 그때 당시 때 감정기일 2021년 10월 27일 날 감정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먼저 이제 물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평면도고요. 해당 물건이 이제 113동에 위치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듯 한 동에 4개 4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끝쪽 라인이고요.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방이 3개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거실 화장실, 안방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이 2개인 구조입니다. 안방에는 중간에 이제 뭐 드레스룸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체크가 되어 있는 이쪽이 이제 전실인데 현관문이 이제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이 있고 마주보고 이제 거실이 위치한 그런 구조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 발코니가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하죠. 이제 발코니라고 하는데 이 발코니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확장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확장형을 이제 선호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확장을 안 한 게 더 좋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겨울에 난방 효과라든지 단열 효과 같은 걸 감안하면 이제 확장이 안 돼 있는 것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법원 기일 내역이랑 감정평가서 요약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영상에 보이시듯 이제 감정 기일이 2021년 10월 27일입니다. 이때 감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는 4월 5일 날 1차 매각 신건 입찰일이죠. 3억 2,900만원의 첫 회차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유찰이 될 거예요. 이따가 이제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뒤에서 이제 다뤄볼 건데, 아마 이제 매매 시세가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이 감정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시세가 더 낮다거나 이러면 이번에 100% 유찰이 될 거고요. 만약에 시세가 이 감정 금액보다 뭐 한 2, 3천만 원 이상 높다면 이번 신권 입찰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물건이 될 겁니다. 이제 뒤 영상 중간에서 후반부에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한번 요약본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가 3억 2,90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 27일 날 감정을 했고요. 113동에 10층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대지권 지분이죠. 61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8.5평이 조금 안 되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그런 물건입니다. 백석동에 소재하고요. 천안 백석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하는 물건입니다. 이따가 이제 위치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주변 입지라든지 이런 걸 살펴볼 건데요. 총 115층짜리 건물 중에 10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2003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그때쯤 입주를 했을 거고요. 약 17년, 18년 정도 경과한 그런 연식의 아파트네요. 층수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15층 중에 10층이면 거의 로얄층급이고요. 구조는 이제 방 3개, 주방, 식당, 거실, 그 다음에 욕실 2개, 드레스룸, 발코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뭐 간단하게나마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 소유자 외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임차인으로 이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 임차인인지 뭐 아니면 이해관계인인지 가족인지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물건을 보면 아까 서두에 이렇게 처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소유자가 무슨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고 이제 이 채무자가 실소유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물론 뭐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대다수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유자가 법인 명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이 한시성을 가진 이분이 아마 이제 소유자거나 아니면 소유자 가족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권리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보증금 차임 이런 것도 이제 안 나타나 있고요. 일단은 대항력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근저당권, 요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권리보다 앞선 권리들은 인수가 될 테고요. 낙찰을 받아도 뒤에 있는 권리들은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국민은행 근저당권인데요. 날짜가 2013년도 6월 20일입니다. 그럼 요 날짜를 먼저 기준으로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는 2015년 10월입니다. 후순이죠. 더 늦죠. 이게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일단은 이 임차인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이 한시성을 가진 이분은 뭐 주인이든 소유자든 뭐 채무자든 임차인이든 뭐 가족이든 그거는 뭐 낙찰자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더 늦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뭐 입찰자는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입찰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2016년도 8월 3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전입신고가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걸로 권리 분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권리 분석은 잠깐 해봤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어떤 기타 법원 서류들, 매각물권 명세서 이런 거 서류 떼셔가지고 수기로 한 번 더 수작업으로 권리 분석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게 어렵다면 매수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뭐 저희 같은 이런 경매 대행 업체라든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뭐 정확히 권리 분석을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이 영상을 뭐 보시고 100% 맹신해 가지고 입찰을 하셨을 때 어떤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분석이라든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일절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반드시 입찰을 하려는 이 물건에 입찰을 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보시고 반드시 참고만 하시고 영상은 자기 본인이 직접 서류를 다 떼서 관련 서류를 다 떼가지고 반드시 권리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입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혹은 또 나중에 팔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팔려야 되겠죠. 일단은 잘 팔린다는 거는 이제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일단 수요가 많은 그런 입지가 되는지. 아파트는 뭐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입지 조건 분석하는 게 학교 주변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죠.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버스도 타고 다니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게 이제 어린 자녀분들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주요 이제 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자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 어떤 입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초등학교가 주변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원, 마트 이런 편의시설이죠. 그리고 이제 교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어떤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이제 전철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환승 구조가 잘 돼 있는 지역들은 역세권이 뭐 제일 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지방은 좀 상황이 틀립니다.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이 1호선 전철들이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그 서울 수도권 생각해 가지고 역세권을 자꾸 선호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은 이 전철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지역들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1호선 한 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노선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예. 그래서 전철역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천안은 어떤 물건 선호도에 미치는 아무래도 이제 전철역보다는 시내버스, 예, 그런 어떤 입지, 통근버스 입지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교통 입지 면에서는요. 뭐 참고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확대를 좀 해볼 텐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목적 물건이 있고요. 아파트가 경매 물건이 서쪽으로 불당동이 위치합니다. 불당동. 이게 글자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백석동이 위치합니다. 백석동.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두정동이고요. 두정역이 있고 그 옆쪽으로 어떤 이런 입지고요. 이제 산업단지가 위치하고요. 그 위쪽에는 삼성의 SDI 천안 사업장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뭐 괜찮아요. 불당동을 이제 천안에서 제일 핫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당동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가까운 거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정동 상업지역입니다. 두정동, 성정동 상업지역인데 대표적인 천안의 유흥가죠. 예, 유흥가인데 이런 상업지역을 이용하기에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동쪽에 제일 끝쪽이죠. 이제 이쪽이 천안 고속터미널이랑 뭐 신세계백화점,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불당동 다음으로 이제 버금갈 수 구도심 중에서는 제일 번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땅값도 여기가 제일 비싸요. 사실은 천안 시내권에서도. 하여튼 여기도 이렇게 진출입하기가 수월한 위치입니다. 해당 경매가 나온 물건은 여기 113동인데요. 도로 쪽이죠. 예.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백석초등학교가. 이 목적 부동산 경매물건이 해당 경매물건이 속한 이 113동에서 바로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적어도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자녀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의 통학은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손쉽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의 물건 같습니다. 그래서 학군도 비교적 괜찮다, 괜찮은 매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성지도로 이렇게 보면 지금 남쪽에 봉서산이 위치합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산책로 정도. 그리고 이 해당 물건에서는 이제 조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10층이니까 이제 아까 1호 라인이 이제 여기쯤 같은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각 동들이 일렬로 나열되다 보니까 여기 1호 라인 쪽 10층이면 아마 이렇게 거실의 뷰가 어느 정도 조망권이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10층 올라가서 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망권은 확보가 되어 있는 매물 같아요. 1호 라인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의 왼쪽 편이 1호 라인인데 한 이쯤 되겠죠. 한 이쯤 해당 물건이. 그러면 아까 위성지도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17동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약간 가릴 것도 같고 요거는 현장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망권은. 어쨌든 뭐 이런 입지 조건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경매 입찰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시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최근 1년간 실거래가 자료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5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값이 약간 보합세로 이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이 10층이니까요. 그런 비슷한 층수를 기준으로 한번 실거래가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10층이 3억, 12층이 3억 1천, 뭐 비슷하게 거래가 됐습니다. 4건이 올해 들어서.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이제 작년 8월에 12층이 3억 2,800에 거래가 됐고요. 제일 높은 가격이네요. 그리고 또 8월에 14층이 3억 5천에 거래가 됩니다. 예. 이게 최고가네요. 최근 들어서. 7월에는 2억 6,600만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런 거는 조금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 간에.
그리고 7월에는 2억 8,500, 2억 9천, 9,500. 사실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이 7월, 8월이 제일 거래가 좀 없을 때죠. 왜냐하면 한여름이고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속된 말로 이제 땡볕에 날 더운데 이사하시는 분 잘 없어요. 요즘은 특별히 뭐 옛날에 비해서는 이사철이 따로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왕 이사하면 8월은 좀 피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 중에 제일 집값이 싼 시점이 이 8월입니다. 7월, 8월. 이때가 지금 이 국토부 실거래가의 흐름도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이 지금 보면 제일 쌉니다. 그리고 8월도 마찬가지. 요거는 하나 제외하면 7월, 8월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조금 내려왔어요. 아파트가 쭉 떨어집니다. 이제 물론 이제 또 11월, 12월에도 집값이 좀 주춤하는 시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1월부터 3월 이제 봄 이사철을 앞두고 그 가격이 다시 약간씩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파란 박스는 이제 전세 실거래가 내역인데요. 매매가랑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5월 달에 11층이 2억 2,500 전세가, 6월, 8월, 9월에 각각 2억 5천, 7천, 8천 계속 오르죠. 이 전세가는 매매가랑은 좀 이사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전세 매물이 워낙에 귀하다 보니까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10월에 가을 이사철에 6천, 2억 6천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2억 한 초반에 하던 것들이 막 2억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2억 9천까지 이제 거래가 됐고요. 전세가. 그리고 2월에는 3억까지 전세가 거래가 된 걸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6천 이런 것도 이제 보이긴 하는데 간혹 2억 2천짜리도 보이고요. 심지어 작년 10월에는 1억 7,850짜리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제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전세를 정상값을 받는데 만약에 대출이 일부 뭐 몇천에서 1억 뭐 그 이상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그렇게 있는 집에 정상 전세를 주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세입자들이 부동산에서 그렇게 거래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있는 만큼 감안해서 전세 보증금을 감액을 하겠죠.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됐지? 뭐 이렇게 의심을 하기보다는 이제 시세가 떨어졌나 이렇게 의심하기보다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래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두고 이런 거는 사례에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균적인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매매가는 실거래 금액은 한 3억에서 3억 천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전세는 2억 후반에서 3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억으로 잡기에는 사실 매매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매 금액은 3억 천에서 3억 그리고 전세는 2억 한 7, 8천 정도 6천에서 한 7천, 8천 그 사이라고 보시면 아마 평균 시세가 산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차이가 거의 없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거래가를 보고 이제 시세를 책정하느냐? 아닙니다. 요거는 일단 참고를 하고요. 다음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실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봐야 됩니다. 얼마에 나와 있는지. 좀 전에 보셨던 실거래가는 이제 지금보다는 시간차가 1, 2개월, 2, 3개월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실제 어떤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은 아마 그거보다 더 가격이 높을 거고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그 실거래가보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비슷하거나 금액이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매 물건이 속해 있는 113동부터 먼저 물건을 보면 화면 왼쪽을 봐주시고요. 3억 3천 12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3층에 3억 3천에 나와 있고요. 이것도 같은 매물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매물이 이렇게 많아 보여도 이게 중복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물 개수를 여기서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는 매물이 많구나, 안 팔리는구나, 혹은 반대로 또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으면 어떤 단지를 클릭해 보면 뭐 100건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다 진짜 그렇게 매물이 개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 어떤 분이 한 군데만 내놓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동산에만 여기저기 많이 내놔요. 전화로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전산이나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 보면서 여기저기 막 전화 돌립니다. 주인분들이 집 팔아달라고. 근데 이제 이게 또 막상 팔렸어요. 거래가 됐는데 어디에 내놓은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굳이 내놨던 부동산들 다 일일이 또 전화해서 집 팔렸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이제 허위매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요즘 나오는데, 저도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좀 나름 항변을 좀 더 해보자면, 주인분들이 매물 내놓으셨다가 팔리면 일일이 그 부동산들에 전화해서 우리 집 팔렸으니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 매물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손님이 전화가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팔렸대요. 그러면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사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악용하는 부동산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동산들은 일단 배제하고, 지금 부동산 광고 시장 현실이 그렇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3억 3천 정도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113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전체로 넓혀 보겠습니다. 어떤 매물이 있는지. 자, 3억 5천짜리도 보이고요. 7층인데 또 8층에 3억 5천, 3억 4천, 1층이 3억 2천에 나와 있네요. 1층이 109동에. 109동이면 여기입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시세 혼동을 좀 하시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요런 동 5개 동은 다 남향입니다. 방향이. 근데 옆으로도 이렇게 한 동씩 있단 말이죠. 요 라인이. 요 동들은 동향 아니면 서향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남향집이랑 동향 서향집은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작게는 뭐 1, 2천에서 뭐 5%, 10%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층수의 같은 위치의 매물이라고 해도 거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일단 우리나라는 남향집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남향집이 또 좋아요. 예. 그리고 동향집, 서향집은 거실창이, 그런 집은 아무래도 남향집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싸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매물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이게 단순히 3억 2천이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몇 동인지 방향이 어디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남향이고요. 또 쭉 내려오면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듯이 2억 8천짜리 매물이 있습니다. 금매라고 써놨네요. 117동입니다. 117동이면 여기입니다. 아마 동향 아니면 서향이겠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아파트니까. 여기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는 거죠.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금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싸게 나온 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향집보다 더 쌉니다. 네. 이런 거를 시세로 잡고 경매 입찰을 하시면
100번이면 100번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감정가 최저가가 3억인데 2억 8천짜리 매물이 있는데 3억에 입찰 안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혹은 좀 낮게 써야지. 이렇게 쓰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예.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세 조사를 그만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같은 매물, 같은 유형의 매물을 기준으로 시세를 뽑아야 되고요. 밑으로 또 살펴보면 뭐 대부분 가격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나오는 것 같아요. 3억 5천짜리는 일단 패스하고요. 최고가기 때문에. 보통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보니까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선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그러면 평균 시세를 이 정도로 보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본다면 3억 1천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3억 한 1, 2천 정도. 그러면 다시 매물로 돌아와서 감정 금액이 이번에 3억 2,900만원입니다. 최저 금액도 3억 2,900만원이고요. 신건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번에 패스 시켜야 됩니다. 유찰을 한번 시켜야 되고, 여기 다음 회차 5월에 진행될 때 최저가 2억 3,030만원에 입찰이 진행될 때 그때 입찰을 해가지고 시세가 3억 1천에서 2천 정도를 만약에 본다면 한 2억 8, 9천 정도 선에서 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만약에 시세가 3억 2, 3천 정도까지 본다면 한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선에서 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아파트 단지나 이제 관리비, 뭐 학교 주변 학군 정보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반 리젠시빌 2차고요. 37평형. 입주 연도는 2003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 약 한 19년 정도, 18년에서 19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도시가스로 개별 난방입니다. 그리고 총 층수는 12층짜리도 있고요. 어떤 동은 15층짜리도 있고, 총 9동 계단식 아파트고요. 관리비는 한 달에 이제 하절기, 여름철에는 평균 15만 6천원 정도, 그리고 동절기에는 15만 5천원,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네요. 관리비는.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란 말이죠. 난방 방식이.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을 따로 낸다는 겁니다. 동절기, 겨울철 이 관리비 15만 5천원 정도의 돈에 도시가스 사용료를 플러스 해야 됩니다. 예, 겨울에는. 여름에는 또 마찬가지로 전기료를 여기서, 전기료가 또 더만큼, 여기는 전기료가 포함이 돼 있겠죠. 보통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료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구는 아까 지도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보여드렸는데, 아파트 바로 옆에 백석초등학교가 위치하고요. 직선거리로 200m 거리입니다. 그리고 환서초등학교가 위쪽에 위치합니다. 조금 멀어요. 한 1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실질적으로 이 백석초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반경 조금 더 넓게 보면 백석중학교, 백석중학교는 아까 백석초등학교 바로 밑에 붙어있던 중학교였어요. 학교는 백석초등학교와 백석중학교 이 두 개가 직접적인 학교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는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1, 2km 환서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천안두정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위치한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경매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아파트 경매 물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매 중에서 거의 제일 쉽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 조금만 하면 아파트 빌라 정도는 입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종합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권리관계가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감정가 3억 2,900만원, 자, 이번 4월 5일날 신건 입찰이는데 이번에는 패스하시고요. 패스하시고 다음 5월 초 중순에
2회차 경매 70%로 떨어졌을 때, 저감됐을 때 최저가 2억 3,030만원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시세를 이 아파트가 3억 한 1, 2천 정도로 본다면 한 2억 8, 9천, 시세를 3억 2, 3천 정도로 본다면 2억 9천에서 3억,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정도 금액에 입찰을 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많이 쓸수록, 높게 쓸수록 금액을 낙찰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또 다만 얼마라도 한 500이든 1000이든 또 몇백이라도 싸게 사는 게 이 경매의 또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싸게 산 돈으로 이제 안에 리모델링을 싹 어느 정도 해서 들어간다면 또 집값도 또 그만큼 값어치는 올라가고요. 내 집에 대한 그런 면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